안녕. 안녕, 나는 삐삐PD. 나는 나피디야.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 오늘 우리는 비건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 전에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해. 우선은 나는 저번 주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은나가 웃긴 하네. 이사를 했지. 그래서 4인 비건 공동체에서 살다가 내가 일신이 갑자기 변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사를 또 하게 됐어.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8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이제 이번 이사를 치면 9번을 이사하게 되나? 아마 그럴 거야. 8번인가 9번인가 어쨌든 조금 아득해지고 진짜 이 정도면은 아무튼 이사라는 책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음 책은 아무튼 이사 정도로 해볼까 싶어. 은나는 또 어떻게 지냈어? 아까 웃은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나도 마음이 들어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 맞아, 은나가 이사 진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필요하다면 듣겠습니다. 이사하는 게 쉽지 않고 하지만 덕분에 짐 정리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짐 정리할 시간도 없이 급한 이사였기 때문에 거의 다 챙기고 다시 와서 급처에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당근마켓에 뭐 올리기만 했어. 화이팅! 나는 요즘에 연애 어플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 시리즈의 시초가 된 맞아. 계기인 것 같아. 사실 나는 이런 어플 잘 안 했었거든. 그래서 해보면서 이제 주변에 물어보는 거지. 삐삐나 다른 친구들한테 먼저 나보다 이런 어플을 해봤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니, 물어가면서 데이팅 어플 선배냐고. 선배. 데이팅 어플 선배지. 아, 그렇긴 해. 음. 가끔 특강도 해줬어. 나한테 뭐 다양한 특강을 해줬는데 오늘 그 썰을 같이 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냥 데이트형 어플 썰도 물론 재밌지. 우리 또래는 이런 어플 많이 하니까 다양한 어플이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처럼 비건을 하면은 또 거기에서 생기는 다양한 썰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오늘은 유성애 시리즈 첫 번째 비건 데이팅 어플 썰을 풀어보려고 해. 네, 각자 이제 데이트 어플을 언제 시작했는지도 좀 궁금하다. 나는 한 21살 때쯤, 20살 때쯤 이렇게 바로 시작해서 그냥 거의 성인 딱지 딱 붙이자마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30대 지인이 있는데 그때 30대 지인이 20대는 요즘에는 어플로 만난다면서요. 30대는 소개팅이고 40대는 선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탁 하고 정리되는 느낌이긴 했어. 근데 약간 이건 여성들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내가 20대 때 이미 30대인 남성들도 되게 많았고, 막 주변에도 보면은 막 미성년자들 만나는 남자들 보면은 안 돼! 미성년자들 만나는 어른들 보면은 젊은 여자들이랑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좀 데이트 어플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나는 좀 대인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 30대는 소개팅 이런 40대는 선 이런 이야기가 남성들에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모든 남성들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나는 20대일 때도 3, 40대 사람들을 많이 거르기 위해 나이 설정을 항상 걸어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기능이지. 나이를 제한을 하는 기능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삐삐와 나의 세대 차이가 조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20대 초반에는 생각도 못 했거든. 소개팅이나 미팅이 많이 되었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만나는 게 좀 어색한 거야. 물론 이제 비건 하고 나서는 인친들이랑 실제로 보고 막 친해지고 오픈 카톡방에서도 알고 커뮤니티가 되고 하는데 20대 초반만 해도 실제 내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중에서 뭐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혹은 친구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혹은 알바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았지. 아예 딱 데이트만을 위한 어플을 한다 생각을 못 해봤어. 그게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좀 원나잇을 구하는 곳이 아닌가? 혹은 내 사진을 올리는 게 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다는 걸 아닐까? 익명의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평가하고 서로 만나는 게 좀 무서운 거지.
그래서 안 하고 살다가 최근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약간 성공적인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가지고 해볼까? 괜찮은 것 같네 이러고 좀 시도해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좀 데이트 어플을 많이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인연을 좀 쉽게 맺고 끊고 할 수 있는 관계잖아. 그 사람이랑 연을 끊으면 겹지인도 없고 하니까 그게 좀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겹치게 되면은 이것저것 나중에 관계들이 껄끄러워지잖아. 그런 불편함을 줄이는 되게 장점들이 있지. 되게 가벼워질 수도 있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소개팅 했을 때 좀 아쉬운 게 안 됐을 때나 혹은 사귀다 헤어졌을 때 가끔씩 그 소개해준 친구까지 잃어버리거나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아예 아무 접점이 없는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게 헤어졌을 때 깔끔하고 다시 마주칠 일도 없고 그렇기도 하지.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비건이 되고 나서 이 어플을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데이팅 어플에 내 소개를 쓰잖아, 프로필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비건이고 페미니스트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 하고 소개를 딱 하고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막 차근차근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비건이란 단어가 좀 사람들의 인식에 퍼지기 전까지는 비건이라 써놔도 뭔지 몰라서 스와이프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난 좀 오래된 고인물이니까 그 변화가 좀 느껴져. 근데 물론 이따 더 얘기할 거지만 써놔도 잘 안 읽는 분도 많은 것 같아. 얼굴 보고 마음에 들면 넘기고 일단은 우리가 틴더라고 하지만 되게 다양한 그냥 나는 되게 다양한 어플을 써봤는데 막 전화를 하는 것도 해보고 그래 그 모든 걸 그냥 통칭해서 틴더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남성들의 수요가 거의 8, 90%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거든. 남성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남성들은 매치 확률이 되게 떨어지니까 일단은 애매해도 좋아요를 누르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면 이렇게? 거의 그 정도인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틴더 보면 좋아요고 플러스 99 이렇게 돼 있어. 나도. 그게 우리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적다. 혹은 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몇 번 스와이프하면 없어진대. 그 정도야? 지역에 가서 스와이프를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몇 번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는 거야. 끝이 없던데. 남자들은 되게 많구나. 그래서 경기도권 난 분명 거리를 설정해뒀는데 자꾸 30km, 몇십 km 이렇게 뜨는 게 그 사람들이 날 좋아요해서거든. 그래서 나는 분명히 10km 제한을 뒀는데 30km 있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30km인 사람이 뜨면 이 사람이 날 좋아했구나 하고 나는 이 사람을 넘기면 100% 겹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넘기거든. 난 항상 데이트 어플에서 맨날 전화 기능도 잘 매치되고 기다릴 필요 없이 10초면은 막 매치되는데 남자들 60분씩 이렇게 전화를 막 기다려서 겨우 여성들이랑 통화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돈을 쓰면서 내가 우선 매치되게 이렇게 프리미엄권을 끊는다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신기했어. 난 실은 맨날 틴더 쓰면은 프리미엄, 골드 이런 광고 뜰 때마다 솔직히 이거 사용한 사람들 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걸 왜 돈 주고 하지 생각을 했거든? 돈 안 주고 해도 매치가 너무 많아서 채팅을 다 못할 정도인데 굳이 돈 주고 왜 우선 매치를 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좀 성별이 다른 경우나 혹은 이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내 프로필을 잘 안 읽고 그냥 지정 성별 여성인 것 같아 하면은 바로 그냥 좋아요 해서 채팅하다가 실패 경우가 되게 많지. 채팅을 하면서 매치되고 나면 프로필을 읽나 봐. 나 매치되고 나서도 안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도 일반화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이 대체로 안 읽는 것 같아. 나도 다양한 상대와 다양한 어플로 해봤는데 물론 삐삐만큼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 한 4개, 5개 정도? 그리고 비건 전용 어플도 있잖아. 맞아. 근데 비건 전용 데이트 어플은 아직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잉글리시 스피커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영어로만 대화해야 되거나 한국어로 해도 좀 번역투로 대화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난 잠깐 하다가 안 했던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비건 어플을 안 써봤어. 비건 데이팅 어플. 비건 데이팅 어플 썰을 들었는데 나도 그냥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 거의 다 내 지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맞아, 나도 기억나는 게 그냥 인친들 같은 분들이 있어서 좀 민망하니까 다 아니오 했거든? 인스타 친구인 분들이랑 데이트를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내 프로필을 봤겠지? 그래서 보면서 저분은 누군데? 이러고 서로 그랬겠지. 이게 친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틴더에서 만났을 때 서로 좋아요를 슈퍼 라이크를 눌러주든가. 난 슈퍼라이크 잘 안 누르는데, 맞아. 나는 내 친구가 나오면 슈퍼 라이크를 친하면 눌러주고 오마이갓. 애매하게 친하거나 얼굴만 알면은 안 넘겨. 아, 진짜로? 아, 친구면 슈퍼라이크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 선생님 프로필이 멋지세요 이러면서 친구한테 플러팅을 하는 거야 이제. 얼마나 어플을 많이 해, 이 정도가 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요. 아 이게 어플을 깔았다가 지웠다가 자주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한 1년 반 뒤쯤에 한번 다시 매치된 사람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우리 저번에 매치되지 않았었어요? 약간 원래 그 플러팅 말 아니야?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심지어 진짜 만났던 그쵸, 사람이야. 실제, 근데 이게 실제인 거 아니야. 근데- 기시감이. 근데 진짜 웃긴 게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이었다. 이거를 시기였다라고 하는데 서로의 시기 1년 반 지나서도 그대로라는 게 사람이 잘 안 변하지. 사람의 취향이 참 한결같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 내가 이제 틴더 시작할 때 처음에 나는 얼굴 잘 올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최대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 올렸다? 근데 이제 친구가 보면서 이런 사진 왜 올리냐고 다른 걸 올려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진을 한번 컨설팅 같은 거 받으면서 고른 적이 있는데 방금 듣고 떠오른 게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사실 나는 내가 바이섹슈얼이다 보니까 약간 여성에게 어필하는 사진이랑 남성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 이게 아닐 수 있는데 올려보면 반응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 길이가 좀 짧을 때랑 조금 숱단 마를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진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고르고 그랬었거든. 다들 어떤 기준으로 사진을 고르고 어떤 사진일 때 조금 좋아요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다. 나는 내가 어쨌든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중성적이고 내가 멋있게 나온 화보를 찍었을 때 각 잡고 찍었던 사진들, 뭐 옷 팔 때 멋있게 차려입고 찍었던 사진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꾸며진 느낌의 사진들을 올려놔서 그런 약간 성별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은하 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줬는지 궁금하다. 내가 아예 투블럭일 때가 있잖아. 어. 투블럭이고 좀 나도 완전 그냥 중성적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언뜻 보면 성별을 알 수 없게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조금 머리 기르고 좀 주렁주렁한 귀걸이를 하고 약간 메이크업 했을 때가 있거든.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낫냐 했을 때 다 반응이 갈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틴더 할 때는 조금 더 긴 머리에 좀 파마하거나 화장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제 레즈비언 데이팅 앱을 쓸 때는 아예 그냥 투블럭이 잘 먹힐 것 같다. 이게 더 멋있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조금 어필되는 게 다르겠네 이 생각도 했었어. 근데 제일 좋은 거 실제 지금 머리 길이랑 제일 비슷하게 보이는 게 좋긴 하지. 근데 지금 내 머리 길이가 스타일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여가지고 좀 어떤 게 더 나다운 거고 어떤 게 내가 더 어필하고 싶은 모습이지?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골랐던 것 같아. 난 그래서 그냥 다 섞어서 넣어놨던 것 같아. 머리 길 때도 넣어놓고, 머리 짧을 때도 넣어놓고, 이제 근데 단발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데, 목 뒤에 닿는 정도? 그래서 내가 머리 길이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런 것을 미리 프로필에 올려놓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리고 최근에 틴더에 그 비건 카테고리 생겼다고 그게 나는 원래 있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없는 거였다며. 맞아. 난 깔자마자 비건 이거 식생활인가? 고를 수 있어가지고 바로 비건 체크했거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 먹으면 손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잘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체크해놓은 건가? 이 생각도 하면서 넘겼었거든. 다 잘 먹음이란 표현 되게 빡친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워딩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지향 없음?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국어로 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비건 지향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지. 아니, 근데 그 취향에서 카테고리를 고르는 게 사실 별로 없기도 한데, 한 5개 정도까지 고를 수 있나? 어플마다 맞아.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태그처럼 고를 수 있었지. 틴더는 한 10몇 개씩 고를 수 있었나? 오히려 반대였나? 좀 너무 여러 개 기억이 잘 쓰다 안 나. 보니까. 아니야, 틴더 개수 제한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아니, 그래서 좀, 요가나, 비건이나, 뭐, 환경보호 이거 3개만 골라도 이제 난 고를 게 2개밖에 없는 거야. 나는 내 취향을 밝히기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도 있다. 한강에서 치맥 먹기가 있어. 맞아, 나 그거 너무 좀. 너무 서울 중심적인 카테고리면서 또 동시에 빠은 카테고리다.
그다음에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나? 약간 그냥 인생에 1년에 몇 번 있는 해프닝과 피크닉 정도로 파악이 되는 일들을 한강에서 치맥 먹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다만 내가 걸을 수 있는 타선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 차라리 진짜 강가에서 피크닉하기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듣고 보니까 좀 서울 중심주의가 심하기도 하네. 맞아. 난 비슷하게 프로필 사진을 냈다 첫 번째 사진으로 고기 사진 올려놓은 분이 꽤 있다. 맞아. 나는 그거 볼 때 놀라면서 그냥 바로 아니요 하거든. 맞아. 근데 그게 물론 본인이 맛있게 먹은 거고 난 이런 음식 먹는 걸 좋아해 같이 먹자 이런 뭔가 목적으로 올린 걸 알겠는데 비건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눈앞에 고기 사진이 확 올라오니까 놀라기도 하고 나랑 안 맞겠다 이걸 너무 좋아하시면 다른 분 이러고 이제 아니요 아니요 하는 거지. 이게 고기를 올리는 게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암스테르담에서는 고기 관련한 사진이나 육식을 조장하는 사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된 거야. 물론 그게 트라우마성이 아니라 이게 육식이라는 게 기후 위기를 더 부추기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자리 잡은 곳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데이팅 어플에는 그렇게 내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이게 거를 타선 없이 올릴 사진이 없으니까 그런 걸 올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은 삐삐는 푸사 어떤 거 떠 있으면 좀 좋아해? 좀 너무 셀카 같은 거나 얼굴에 그 별이 주렁주렁한 필터를 쓰지 않는 사람. 별이 주렁주렁한 어플 그 필터는 뭐야? 얼굴에 그 반짝이 효과가 가득한 그 필터 있잖아. 그 마스크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보정해주면서 마스크가 쓰여져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막 얼굴에 막 나비가 막 있다라든지. 그렇게 너무 인스타그램업을 한 사진을 올리면 난 좀 부담스럽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뭐 어플을 쓴 게 너무 좀 티나는 가까운 셀카는 사실 얼굴을 딱 보여주는 정도니까 한 장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한 대여섯 장이 그렇게 얼굴만 박혀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뭐 어떤 장소에서 뭐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뭐 옷을 좋아하니까 옷을 예쁘게 입었던 것을 마음에 들게 입었던 것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서핑을 했던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요리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이라던가 그래서 내 취미가 좀 드러나고 나의 상황적인 맥락이 좀 드러나는 사진들을 나도 올리는 편이고 상대도 그렇게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 너는? 듣고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프사 올릴 때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린 그림을 같이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데이트 어플에 내 그림을 왜 올려? 라고 했는데 그 친구 말도 이게 얼굴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너 취미도 같이 넣으라고 해서 실제로 얼굴이랑 그림 같이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처음 말 걸 때 나한테 그림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좋았던 것 같고 나는 반대로 얼굴 사진이 너무 많은 것도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나?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얼굴 사진이 아예 없는 사람은 난 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익명의 사람이다 보니까 얼굴이랑 소개가 좀 있어도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좀 불안함이 있는데 아예 얼굴이 안 드러나 있으면은 나도 용기를 내서 얼굴을 드러내고 놓고 있는데 상대방의 외모도 모르고 만났을 때 알아볼 수도 없고 하면은 좀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얼굴은 사진은 뭐 남이 찍어준 것이든 본인 셀카든 간에 올려놓은 경우를 좀 좋아해. 이런 거를 막 노픽, 노챗 이렇게 표현한다며. 그래가지고 내가 듣자마자 난데 이러고 생각했어. 뭐 그냥 헤테로 연애 시장에선 잘 안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남성이어도 얼굴이 꼭 나와 있어야 나는 보통 채팅을 시작하는 것 같고. 나도. 나는 오히려 여성이면 상관없는데, 여성이나 이제 뭐, 이쪽, 뭐, 논바나 트젠이나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데, 남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좀 무서워, 나는 솔직히. 나보다 덩치도 클 수도 있고 엄청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그 상상의 범위가 내 상상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적어도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납치 같은 걸 상상하기보다는 나는 이제, 어쨌든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내 얼굴이 내 스타일이고, 뭐 이제
이제 뭔가 텐션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삼각대가 될 수 있잖아.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적어도 이제 내가 키스하고 싶은 얼굴이어야 하는데 만났는데 키스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손도 잡기 집에 가고 싶은 얼굴이면 그러면은 사실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고 나에게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 식이니까 날 골랐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스타일이 골랐는데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슬쩍 스킨십을 하면 나한테는 성추행이 되는 거잖아. 어깨만 쓱 만져도 너무 싫고. 근데 아무리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 하는 거 난 좀 싫은 것 같아. 내가 맞아, 완전 맞아. 보수주의일 수 있지만 썸 타는 관계에서는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 그리고 아예 분위기가 서로 호감이라는 걸 확인하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으니까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시작하는 게 난 좀 부담스럽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성추행이나 성범죄 위험도 있으니까 좀 되게 더 거리감을 두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무슨 말 들었냐면 좀 너무 재는 거 아니냐 나한테 너무 깍쟁이처럼 좀 재는 이미지 같다라고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 찡스. 만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좀 이미지가 깍쟁이 같다. 좀 약간 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해서 이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의 태도인데 그거를 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나?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나는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걸으냐면 남성이랑 뭐 어떻게 다 맞아도 데이트를 할 때 그 길에서 걸을 때 차가 와서 막 나를 이렇게 길가 안으로 데려다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나에게 터치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고르는 타선이야. 그거 젠틀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젠틀한 것도 그냥 말로써 이렇게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가자 하는 게 좋지. 터치가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은 나는 정색하면서 그런 거 진짜 싫어한다고. 바로 정색. 너도 치이면 죽는다고. 둘 다 안 치워야지. 무슨 네가 밖에서 걷든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꼭 둘이 나란히 걷고 싶은데 난 안쪽으로 넣어주고 몸은 비비적대고 진짜 그러면 약간 뒷박이 올라오는. 그게 미디어가 잘못 가르친 연애 서사가 아닌지 그게 약간 멋있게 생각하잖아. 이렇게 휙 맞아. 해가지고 안뜻이 구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걸 되게 멋있게 많이 연출해놔가지고 남성분들이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런 거 꼭 다 좋아하진 않은데 잘 봐가면서 해야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거 서로 호감을 확인하기 전인데 막 어깨나 특히 막 등, 허리 이런데 손바닥을 터치한다? 나는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조심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해가면서 가까워지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아. 그런 젠틀한 가부장적인 것 중에 싫어하는 것 하나가 의자를 무조건 쿠션이 있는 그 벽 쪽에 있는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 벽에 항상 나를 앉히려고 하는 것. 안쪽에 쫙 다 여자들 앉아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사실 거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의자를 좀 바짝 당겨서 앉는 편이라서 거기는 의자를 바짝 못 당기니까 내가 테이블을 당겨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게 조금 불편해서 내가 무조건 안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나와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통념과 데이트하는 느낌을 살짝 받아서 근데 그런 것들은 막 크게 거슬린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번 더 말하는 편인 것 같아. 사실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나 평균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고하는 걸 그만하고 나에게 물어보라는 암묵적인 신호의 시작인 것 같아, 그런 게. 진짜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 맞아. 응. 확실히 처음 만나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관계에서는 얼만큼 어떤 통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연애로 가는 혹은 연애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발전시킬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하나씩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걸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비건이고 또 페미니스트고 또 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상대방이 그런 걸 미리 같이 서로 맞춰가면서 좀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가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가부장적인 사람들 혹은 본인이 가부장적이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온건한 가부장제나 어떤 너무 판에 박힌 헤테로 연애서사 같은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호의로 한 행동인 걸 알아도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지? 혹은 어떻게 관계를 쌓아나가야 하지?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어서 할 얘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취향이 좀 생기잖아. 이런 거에 좀 맞아. 열려있고 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에 좀 이해가 있는 남성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잖아, 아직도. 막 옛날보다는 좀 생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도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 성별 상관없이 이제 그런 데이트 상대들 분들이 좀 시장이 작아. 내가 느끼기엔.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한 얘기가 한 줌단이다. 뭐 비건 페미니스트 한 줌단, 그리고 비건 페미 퀴어 더 한 줌단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 가끔 가다가 서로 막 취향이 겹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맞아, 맞아. 예전에 데이트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그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또 다른 내가 아는 비건 페미니스트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전 애인이 겹친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막 만나서 했던 사람들은 막 겹지인이 다 내가 아는 친구들이라서 분명히 어플의 장점이 겹지인이 없는 것이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겹지인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처음 연락하자마자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던 사람이 나 비건먼지 구독자여가지고, 삐삐님. 오 마이 갓. 아, 이럴 때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잘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항상 생기는.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삐삐 연예인 될 거니까. 이미 비건판 연예인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키퍼를 가기가 싫어요. 폭탄 발언. 키퍼의 무대 위에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무대 위에 한 명은 꼭 내가 적어도 키스를 했던 사람이 있어.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녹음 전에 선 어디까지 할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아침 찍찍 아니야. 아니, 키스야, 키스. 알아. 그래도 내 말은 이제, 키퍼 가면 이제, 왜 키퍼 가기 싫다는 폭탄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 판이고 한 줌이 한 줌. 차라리 해외 키퍼를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이게 키퍼를 가면 전애인 파티여가지고. 약간, 내가 갈 수 없는 부스가 있어. 그 부스 한 반경 15m 내에는 내가 갈 수 없는 구역인데, 이게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그 반경이 넓어지니까. 어떡해. 난 서울시청도 너무 좁은 거야. 어머나. 그래서, 나는 키퍼를 가는 게 이제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더 화장을 짙게 하거나, 거의 드래그를 해서 내 얼굴을 모르게. 그래도 알아봐. 그래, 이게 드래그를 해도 얼굴 본판이 내 얼굴을 알고 있으면 알아본다니까. 네가 드랙한 사진을 안 올렸던 것도 아니고, 너가 드랙한 모습도 다양하게 물론 하겠지만, 알지. 쉽지 않아요. 키퍼 가기 싫어요. 하지만 서울시청에서 키퍼는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한다. 듣고 있니, 서울시? 내가 영혼이라도 보낼게. 뱅글은 사잖아, 내가. 본격 이제 전애인 피하기 위해 영혼만 보내는 키퍼 이야기 듣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틴더로 좀 돌아오면은 나는 항상 그렇게 틴더에서 출판사 직원이랑 매치가 됐다? 이것도 한번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이게 비건 페미니스트 혹은 비건인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은 그 틴더 서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 그 매치되는 사람들이 출판사 직원, 작가 지망생, 그리고 글 쓰는 사람, 영화 감독, 시네필. 시네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봐. 혹은 내가 대화할 때 매치가 잘 된 거겠지? 그래서 좀 신기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건 페미니스트도 그냥 인간일 뿐이고 그냥 밥 먹는 것을 자기가 그냥 그 정도로 같이 먹어주면 되고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되게 기초적인 폭력하지 말아라. 합의하고 성적인 요구를 해라. 간단하지 마라. 뭐 그런 아주 되게 뭐 내 커리어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마라.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우리를 좋아요를.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제 대화하다가 한번 싸운 적도 있는데 이제 이런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의 분이랑 대화하다가 분명 내가 프로필에 다 써놨거든? 근데도 대화를 하니까 근데 비건 그걸 왜 하냐고 따지고 그리고 페미 이런 거 아니 그런 거죠? 막 말투가 뭐였냐면은 페미 그런 거 아니죠? 딱 이런 말투인 거야.
그 마치 영화에서 그 나올 것 같은, 나 실제로 채팅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 프로필에 페미니스트라고 써놨는데요? 하고 나는 그거 이제 안 숨기고 사니까, 안 숨긴 지가 몇 년 됐지, 이미. 진짜 한 4, 5년 전만 해도, 내가 페미라고 밝히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나를 뭐 위협하지 않을까? 진짜 이런 내가 위협도 받았어가지고 안 밝히다가 지금이야 뭐 그냥 얘기를 하지. 근데도 페미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왜 페미가 왜요? 이렇게 반대로 물어봤어. 페미가 뭔데요? 이러니까 그 약간 피해망상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로. 내가, 와,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놀라면서 바로 이제 나가리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쫙 빠지고 남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출판사 직원, 작가 지망생, 뭐, 시네필, 이 정도 이제 분들과, 그리고 이제 비건 프렌들리한 일부 사람들이 남는 것 같아서, 이게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느끼는 게 2, 3년 전만 해도 내가 그렇게 올렸을 때 차단당하진 않았는데, 응? 틴더도 되게 퀴어 프렌들리한 곳인데 차단당한 거야, 내가. 차단 기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계정을 검토 중이라고 막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틴더 커뮤니티에 막 Q&A에다가 왜 내가 차단됐는지 모르겠다.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또 계정이 풀렸어. 그러니까 비건 퀴어 페미니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날 신고를 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이게 통계상으로도 요즘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여성들도 페미니즘에 우호적이다라는 비율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야. 남성들은 훨씬 더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요즘 느끼는 게 페미니즘 담론이 되게 요즘에 또 좀 사그라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 맞아.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각성을 하고 1990년대 이후에 영페미들이 나타나고 나서 우리도 약간 새로운 뉴페미로 등장했는데 그 힘들이 우리가 요구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된 느낌이랄까? 예를 들면 더 이상 공중파에서 야동이란 농담을 못 쓰고 뭐 합의 없이 키스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농담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가 좀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지 다른 담론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좀 힘이 빠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도 좀 받아. 오히려 요즘에 더 신고 많이 당해. 나 듣고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틴더 깐 날, 그 당일에 바로 깔고 계정 만들자마자 한번 내가 정지당했었거든? 응, 그래서 나랑 그때 같이 있던 다른 이제 활동가나 친구들이 나한테 내가 막 얘기했어, 이게 뭐냐고. 나 응, 이거 오늘 깔았는데 오늘 정지 먹었다 하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냐면 나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응. 사진도 그때 심지어 아직 안 올렸을 때거든? 그냥 계정 만들고 소개 썼는데 바로 이렇게 블락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하루 만에 풀렸어,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나는 응, 그때도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삐삐말 듣고 보니까 누가 날 신고했을 수도 있겠네. 응, 근데 응, 그러고 풀린 다음에 사진 올리고 그냥 활동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 응, 근데 그 사진 없이 비건 페미니스트라고 소개를 쓴 게 누군가한테 신고할 만한 일이었나 싶고 나는 응, 이게 다 약간 백래시 같기는 해. 응, 맞아. 어떤 큰 파도가 인 다음에 또 이렇게 역풍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불잖아. 응. 자, 그래도 오히려 희망을 가지자. 플러스 99잖아. 맞아. 오히려 백래시가 오는 이유는 우리가 16년도 이후에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나고 다 같이 크게 한번 파도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건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연대가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최근에 다른 담론들도 중요한 이슈가 생기고 기존에 페미니즘 운동하던 친구들이 그런 다양한 담론에 퍼져가지고 페미니즘을 기본 바탕에 깔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페미니즘 활동으로만 보면 좀 힘이 빠져 보일 수 있지만 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옛날에 비해 요즘엔 어디 가든 좀 약간 서로 너 이렇게 좀 이렇게 눈빛으로 알아보는 동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거든. 응, 응. 그런 거로 보면은 약간 희망적이지 않나. 음. 맞아요. 여성들의 연대나 여성들이 지지해주는 것들은 좀 더, 늘어난 느낌은 들고, 여적여 이런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컨텐츠가 나왔을 때 여성이 여성을 적으로 그리는 컨텐츠들은 되게 힘 빠지고, 사람들 댓글에서 막 난리 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 비건 프렌들리 페미니스트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난 항상 틴더 자기소개 영어를 꼭 쓰지.
해야지. 두 개를 같이 해놨고. 한국 시장으로 안 된다. 한국 시장은 너무 좁다. 플러스 99? no. 그 중에 내 스타일이 있을 리가. 그래서 맨날 비건들끼리 연애하려면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농담을 스피킹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다 공부해.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이제 아주 글로벌로 가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 정도로 아직 한국 특히 헤테로는 더 심해. 내가 이게 헤테로 연애 시장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비건 프렌들리하고 페미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런 애인도 괜찮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헤테로 남성 자체가 거의 유니콘과 같기 때문에 모두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만나기 힘들어하지. 그 중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한 명만 낳아야 되니까 남자를 자꾸 낳으니까 여자가 되게 없는 거야. 근데 또 중국 여자들은 중국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해가지고 또 이제 해외 나가서 백인 남성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중국 남자들이 약간 해외 남성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뺏겼다. 안 그래도 여자도 없는데 이런 좀 감각이 있대. 그래서 오히려 남정남인 거야. 근데 한국도 그거 있잖아. 그런 거 같아 나는. 한국도 그거 엄청 심하잖아. 이제는 남정남이야, 이제는. 죄송. 아닐 수도 남성은 있어요. 비 아니고요. 농담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줘야 돼. 아무튼. 어쨌든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이제, 90년대 후반생인데, 그때도 남성 비율이 좀 많아서 항상 반에 남자애들이 한 4-5명 정도 더 많았어. 그래서 아마 이런 남정남의 현상들은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많고,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성비 불균형 자체도 있어버리니까, 그런 편중 같은 것들은 많고, 남성들이 좀 연애를 하려면 페미니즘에 깨어 있어야지 유리하다는 것을 빨리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페미니즘을 빨리 깨닫지 않으면 당신이 연애할 시장이 더 준다. 근데 말한 대로 이미 한국은 심한 것 같고 80년생 후반대가 더 심했고 90년대까지도 아직도 성비가 안 맞고 있어가지고 이미 아까 얘기했다시피 틴더 성비만 봐도 이게 물론 여성들이 조금 더 어플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성비가 남성이 훨씬 많고 특히 연애에 대한 욕구나 결혼에 대한 욕구가 내 주변만 봐도 남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여자들은 결혼 안 하면 그만이어도 남자분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열어두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비혼주의자야 라고 선언하는 분들 봐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유성애 토크를 하고 있지만 나 무성애자인 것 같아, 나 에이섹슈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 대부분 여성이었거든? 맞아. 나는 남성분들 중에서 나 에이섹슈얼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현실에서 본 적이 없어. 왜 다 에이섹슈얼 여성인 거야? 나 그것도 아주 의문스러워. 여자분들이 더 섹스를 기피하고 연애를 기피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튤립이라고 어플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내가 쓰진 않았고 지인이 썼는데 거기에서 뭐 결혼에 대한 의향 같은 것들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전부 다 진짜 뭐 거의 3년 내에 하고 싶다 이런 거 체크했다고. 진짜 10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0.5명 정도,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결혼에 대해서 좀, 그때 되면 이 정도의 생각이고, 결혼을 안 하겠다도 아니고, 그때 되면 고민해 보겠다고, 나머지는 다 결혼 이양이고, 결혼도 다 안 한 사람들이, 아기는 적어도 1명 정도는 가지고 싶다, 두세 명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놨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고, 지가 낳을 것도 아닌데, 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사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친구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고 거른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어플 써봤거든? 방금 말한 지인, 나도 지인이어가지고 추천받았었어. 난 써봤는데 난 별로 안 맞았어. 이게 가치관 고르는 문항이 되게 많은데 애초에 내가 보기에 문항부터 약간 빠았어. 왜냐면은 이런 질문이 있다? 나 너무 충격받은 게 성매매한 남성이 업무 때문에 뭐 그런 뭐 업소 같은데 가면은 접대부가 나오는 업소? 이런 데 가면은 허용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 거야. 그게 질문이 근데 딱 성별이 정해져 있어. 남성이 그런 데 갔을 때 여성이 이해해줘야 한다. 근데 이해 못 해준다? 뭐 일이니까 이해한다? 뭐 이런 식 질문이 있었거든? 나는 그 질문 보자마자 반대로 나도 가고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 한쪽 성별에만 허락을 구하는 그거여가지고 근데 내가 심지어 이 질문 옛날에 연애할 때 들어봤거든? 실제로?
그래서 너무 와 이런 걸 궁금해하고 이런 걸 가치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면은 너무 싫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한 몇십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꼭 이거는 맞췄으면 좋겠어라고 몇 개를 골라서 서로 이게 맞는 사람들만 추천을 해준단 말이야. 정치 성향도 있고 방금 얘기한 빠른 질문도 있고 뭐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어요. 결혼하면 어디 살고 싶어요. 뭐 다양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들을 물어봐. 그리고 뭐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 뭐 혹은 같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남자가 그만둬야 한다는 말은 없어.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 아직 치우쳐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까 아직 한국 사회에 아까 우리 페미니즘 운동이 좀 주춤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성차별이 엄청 건재하고 특히 일상에서의 성차별 그런 되게 촘촘한 아이를 가지고 키우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촘촘한 가부장제는 너무 건재하다 생각이 들었어. 한국에서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 남자들이 일 때문에 좀 접대보고 가주는 것도 그래도 일 때문이면 좀 이해해줘야 되고, 일도 좀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좀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더 일하는 것에는 옵션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결혼은 반반 결혼해야 되고 혼수도 같이 해와야 되고 더치페이 해야 되고 쉽지 그런데 않다. 또 나중에 애 낳으면은 여성이 일 그만둘 수도 있고 아직도 이런 사회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쉽지가 않네. 너무 쉽지 않다. 음. 틴더 소개를 쓰는 법, 틴더 사람을 고르는 법에서부터 너무 쉽지 않다. 우리가 튤립은 조금 더 이게 틴더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그런 가치관들이 애초에 이제 결혼이나 뭐 자산이나 뭐 인생에서나 커리어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난 놀란 게 그 어플 하면서 방금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정치 성향 물어보는 거에서 중립 보수 진보 딱히 물어보거든 진짜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그거를 꼭 맞았으면 좋겠는 걸로 나 해놨는데 정말 90% 이상이 보수인 거야 남성분들이 그래서 나는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진짜 보수가 많구나라는 걸 반대로 느끼면서 어플을 이제 지웠다 결론 이게 통계치가 좀 보이잖아. 계속 보다 보면 한국 남성들의 통계치와 사상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 주변에 없는 남성들의 얼굴과 삶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참 고통스러워. 보통까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보통보다는 그냥 그래 이렇게 약간 얘기하자면 이 어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깐 어플이고 자기 가치관 맞는 여성을 찾으려고 만든 어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오히려 틴더 쪽으로 갔지. 틴더가 더 다양한 것 같긴 해. 내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라 말하니까 내가 되게 나이 먹은 것 같은데 그런 내 또래나 20대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더 다양한 직업 뭐 사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는 타투이스트, 뭐 아티스트, 출판사 직원, 출판사 직원, 작가 지망생, 뭐 바 운영해요, 카페 운영해요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 바리스타 뭐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냥 나도 좀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재미없는 직업인 사람들이 있고 좀 다양하고 열려있고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을 조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건 틴더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이제 고향에서 친구는 자기는 부산에 사는데 수원에 있는 사람이랑 데이트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와우. 그게 지역에서는 진짜 마음 맞는 사람들 찾기 힘드니까 거리를 제한을 안 두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더라고. 적어도 국내. 그 정도면 일본까지 매치되는 거 아니냐고. 부산에서 100m, 100km 해놓으면. 니혼진 데스까. 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막 10km 해놓으면 여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 예전에 만났던 틴더남은 스와이프 진짜 옆에서 하는 걸 보여줬어. 자기가 얼마나 하면은 사람들이 없어지는지 한 15번 했는데 없는 거야. 아예 카드가 없어져 그러면? 카드가 없어. 나는 그 화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네. 그래서 거리를 계속 늘려야 돼. 너무 신기하다. 틴더가 또 이런 제한이 있구나. 왜 프리미엄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잘못 넘기면 우리는 아쉽지 않잖아.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어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X를 눌러도 전혀 안 아쉬워. 근데 남성들은 좋아요를 눌렀어야 됐는데 X를 눌러버리면
다시 프리미엄을 끊어야 되는 거야. 아, 그게 이미 지나간 카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프리미엄으로 하면. 그것도 몰랐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 마이너함. 그리고 또 내가 되게 어쨌든 비건, 퀴어, 페미니스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이너하잖아.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마이너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되게 좋아요를 눌러줘. 그래서 만나보면 알고 보니까 약간 마조나 BDSM 쪽에 있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나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녕. 그 흔히 성향자라고 하지. 성향자 분들도 틴더에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혹시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은 나의 마이너함을 견뎌주니까 해서 나도 견뎌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마이너한 사람들끼리 한 줌판 안에서 어떻게든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애처롭고 서울판에서 이 정도면 다른 판은 어떨까? 그리고 나는 사실 이게 같은 판 내에서 결이 너무 잘 맞으면 또 문제가 난 친구가 돼버려. 이게 성격이랑 대화가 잘 맞는 그런 서로 이해해주는 거랑 약간 연애 감정 혹은 연애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좀 매력을 느껴서 섹슈얼한 매력을 느껴서 계속 만나보는 거랑 다르거든. 이게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삐삐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갔었어가지고 연애를 했을 것 같고 나는 꼭 내가 끌리는 사람들은 약간 빠은 면들이 있는 사람들 끌렸던 사람들 다 욕하는 거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게 어떤 너무 나랑 결이 비슷하고 닮아 있으면은 말 잘 통하고 신나는데 너무 친구 그리고 대화 재밌다 하지만 이렇게 확 텐션이라고 하지 흔히 말하는 텐션이 나오지가 않고 반대로 이 사람은 좀 나랑 다르고 맞춰가야 할 게 많은데 텐션이 오네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거지. 야, 그게 나의 딜레마야. 넌 더 힘들겠다,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막 다양한 이제 온건한 가부장제가 불편한 점들 얘기했지만 우리 또 그 서사 안에 있었고 그 빠음이 문제라는 거 알지만 또 그게 설레기도 할 때가 또 있어요.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하면 싫지만 또 나도 호감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상대방이 좀 리드해주면은 그런 거에서도 매력을 느낄 때도 있고 이 연애 서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끼리 맨날 말하는 그 내 안의 한남 그 페미니스트들이 맨날 한 남자가 있어 그 내 마음속에 한남이 있어가지고 그런 빠음이 싫은데 나도 빠아 있다. 한남. 내 안의 빠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분명히 한나 하면서 한나 했던 것 같거든? 테마곡을 한라를 루팡을 좀 골라놔야겠어. 근데 우리 한남 하다가 신고 당할 수도 있어. 한남이 지금 혐오 단어라고 남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끊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틴더를 쓴 이야기들, 다른 어플들을 쓴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격 틴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 알겠지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을 거야. 비건은 비건들끼리 만나? 그러네. 비건들끼리 만나기 힘들어요. 네, 없거든요, 많이.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비건인가 비건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미 여러분도 사회 살아서 알잖아. 비건 본 적 많아요? 없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비건인데 나의 식인데 사상이 똑바로 바뀌어 있는데 연애를 안 하고 있을 확률? 쉽지 않다. 맞아. 가끔씩 저분은 비건이고 진짜 멋있다 하는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가까워지기 전에 이미 애인이 있네? 혹은 뭐 기혼이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지. 그리고 가족끼리 연애하는 거 아니야. 비건 다 가족이야? 비건 커뮤니티 한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아는데 그 피곤한 짓을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 전문가판 안에서도 서로 뭔가 사귀기 시작하거나 자기 뭔가 같은 직장 내에서 사귀기 전에 되게 엄청 많이 고민을 하듯이 맞아. 비건판도 되게 좀 서로 막 사귀어서 막 서로 전애인인 경우에 또 있고 막 둘 다 내 친구인데 둘 다 이제 전애인이 돼버려서 나도 되게 난감해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플을 하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이 비건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없고 그냥 최소한의 바라는 기준은 나랑 있을 때 비건으로 먹어주는 것. 나도 되게 기준이 높은 편이지. 맞아. 최소한도 나는 방금 듣고 그 최소한도 맞추기 되게 힘들다. 맞아.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만, 뭐 다른 것도 바라지 않아. 나랑 있을 때만 비건으로 먹어주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맞아. 우리가 그 데이트 얘기까지는 많이 못 넘어가고 틴더 시작한 얘기만 많이 틴더에서 이제 매칭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2부에서 더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이게 채팅하다가 만나기로 해도 뭐 먹을지가 항상 고민이야. 이게 나는 비건으로 다 먹고 싶지. 올 비건으로 가고 싶고. 난 한 번은 근데 올 비건 식당을 제안했다가 자기는 모든 메뉴가 다 비건인 건 좀 싫다고 이런 말 들었었거든. 나는 그럼 어쩌라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나 그럼 내가 못 먹는데 가서 난 다른 걸 그냥 빼고 먹으라는 건가? 근데 이게 참 처음 만나는 거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니까 어떤 건지 모르는데 나는 비건이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사과도 비건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좀 그럴 때 확실히 비건으로 데이팅 어플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아까 삐삐 말대로 좀 마이너하구나를 느끼면서 사용했던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사실 틴더를 깔고 나서 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털고 싶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또 우리 2부에서 데이트 얘기와 연애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볼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편으로 우리 이제 데이트했던 썰부터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연을 좀 받아서 비건들이 연애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고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우리 최근에 5화에서 댓글을 읽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댓글이 없어서 댓글을 소개할 게 없고 그래서 소개할 댓글이 생기도록 많이 댓글을 달아줘. 그럼 다음 화나 그 다음 화에서 우리가 댓글을 읽고 또 같이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 선물편이 나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한 초반에 4분 정도는 우리가 긴장해 있다가 뒤부터는 입이 풀려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 되게 선물로 무슨 얘기를 할 게 그렇게 많냐 싶겠지만 들어보면 공감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선물편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편으로 찾아올게. 안녕.